한 젊은이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오래된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속상한 마음에 며칠을 끙끙 앓았죠. 주변에선 고장도 잦고 낡은 데다 시간도 잘 안 맞으니 그만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젊은이가 하는 말이 자신이 슬픈 건 시계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래요. 아버지와의 추억, 시계와 함께한 시간까지 모두 잃어버릴 것 같아 상실감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모두 지나고 보니까 마치 소중한 시계를 잃어버린 느낌도 들고요. 집안에만 머물렀든 고향을 다녀왔든 명절 연휴와 작별하게 되는 오늘 적지 않은 상실감이 있어요. 그쵸? 이럴 때는 그냥 끝까지 잘 쉬어내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김용택 시인의 쉬는 날이라는 식구처럼 오늘은 시도 읽지 말고 모두 그냥 쉬어라. 맑은 가을 하늘가에 서서 시드는 햇볕이나 발로 툭툭 차며 놀아라.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놀아볼까요?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여기는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라라라 러브송 전유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10월 4일 일요일 정말 아쉬운 날이에요. 그쵸? 근데 벌써 아침부터 아쉬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은 보내고요. 오후 들면서 아쉬워해야죠. 참 아쉽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여러분 좀 충분히 쉬셔야 월요일 날 좀 에너지 받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며칠 동안 이렇게 일상과 좀 다른 리듬으로 살다 보면 월요일 맞는 게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는 월요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고요. 지금은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휴일처럼 보내자고요. 10시 50분까지 생생라디오와 함께하면서요. 먼저 광고. 세차게 부는 바람도 쏟아지는 비도 도시의 소음도 멀리하고 싶은 날, 일상 속 쉼표가 필요할 때 창한으로 만드는 휴식 공간 남선 알미늄이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창 남선 알미늄.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Sunday morning brings the dawn in. It's just a restless feeling by my side. Early dawning, Sunday morning. It's just the wasted years so close behind. Watch out, the world's behind you. There's always someone around you who will call. It's nothing at all. Sunday morning, and I'm falling. I've got a feeling I don't want to know. Early dawning, Sunday morning. It's all the streets you crossed not so long ago. Watch out, the world's behind you. There's always someone around you who will call. It's nothing at all. Watch out, the world's behind you. There's always someone around you who will call. It's nothing at all. Sunday morning, Sunday morning, Sunday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매주 일요일 이 시간 환희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겨봅니다.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가 된 환희 엄마. 일을 잠시 내려놓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마음 들여다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환희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불안증과 강박증이 있는 아이에게 특효약은 엄마. 담담하고 포근하게 아이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변화를 느끼며 써내려간 환희 엄마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환희 엄마와 환희에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그 일기장을 열어봅니다. 저는 정말 뒤끝이 길게 남는 성격입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해주는 지적과 충고라 해도 괜히 서운해서 그걸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이에요. 그래도 나에 대한 지적과 충고는 세월이 쌓이면 잊혀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아이에 대한 지적과 충고일 때는 정말 마음속에 대못 하나가 박히는 느낌이라 괜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달이 느린 아이를 둔 엄마들은 아이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일상처럼 들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신경 좀 더 쓰셔야 하는 거 알죠? 킁킁거리는 거 틱인지 알죠? 3학년인데 아직 말이 유창하지 않네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나를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환희도 아껴서 해주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라며 무슨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말하지 마. 나도 알아. 말하지 마. 그들의 지적과 충고가 정확한 사실이고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건네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속상합니다. 명절만 되면 발달이 느린 아이를 둔 엄마들은 한숨이 더 깊어집니다. 명절은 꼭 오랜만에 만난 집안 식구들에게 아이의 발달 상태에 대한 숙제 검사를 받는 날 같거든요. 아이의 부족함을 감지한 집안 식구들이 아이를 야단치기도 하고 엄마인 나에게 한마디씩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론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기도 하죠. 어쩌면 우린 똑똑해서 주목받는 아이들 엄마보다 더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엄마인데 더 수고했다고 다독여줘야 하는 엄마인데 그걸 몰라줄 때 마음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이 무거워만지고 힘이 들어질 때 문득 내일 앞이 막막할 때 그대 날 기억해 그대 날 기억해 때론 그대 어깨 위에 다시 어둠이 짙고 외로움이 들 때 모든 것들 앞에 지쳐갈 때
무거워만 지고 힘이 들어질 때 문득 내일 앞이 막막할 때 그대 날 기억해 그대 날 기억해 Come and catch ya! 아라와 눈 맞은 신곡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신곡이 아니에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오늘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 보기일 것 같아서 추석날 뭐 하실 거예요? 했더니 사실 이번에는 부모님도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은 좀 늘고 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시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도 제공이 되고 있고 이동통신회사도 트래픽 안 생기게 막 미리미리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드라마 어때요 하고 오늘 아침에 알려드리려고요. 드라마 OST. 근데 진짜 명드라마는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서 신청곡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드라마 OST 중에 골라봤고요. 너무 많아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줄였어요. 이 중에 요즘은 또 드라마 OST가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곡만으로도 퀄리티가 워낙 높아가지고 꼭 드라마 OST를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많이 신청받은 곡 먼저 2011년부터 써니힐의 두근두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써니힐의 두근두근 좋아하고 계신데 이 드라마는 뭐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랑. 독고진 극복. 독고진. 네. 역중에서 까칠한 독고진 그리고 엉뚱한 구혜정. 차승원 씨와 공효진 씨가 역할을 담당했었죠. 그들의 까칠한 만남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예요. 많은 OST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에게 사랑받았던 써니힐의 두근두근부터 시작해요. 우리 처음부터 어울리지는 않았죠. 다투기만 하고 속만 태우던 사이였었는데
이놈의 개차. 오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그리고 그 드라마 OST. 드라마 OST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그 드라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11년에서 2015년으로 가볼까요? 1988 OST. 응답하라 1988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정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죠. 화제를 일으킨 드라마인데요.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이적의 참여로 발매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고요. 원래 전인권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27년 만에 원년 멤버들과 레코딩해서 발매한 들국화 정규 앨범에도 수록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에요. 근데 진짜 리메이크가 잘 됐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들으면서. 응답하라 1988의 연출 신원호 감독은 팍팍한 시대를 위로하는 제목과 노랫말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정서가 마음에 들어서 이미 OST로 점 찍어둔 곡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응답하라 1988을 보고 있으면 진짜 뭔가가 아련하네. 따뜻해지고 짠해지고 그랬어요. 이 곡은 더욱더 그랬고 이 곡 외에도 거기에 리메이크된 OST들이 참 좋았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응답하라 1988의 두 번째 OST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울산이 아껴둔 길천 2차 2단계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편리한 접근성,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미만의 분양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세제 지원까지 기업의 성공, 울산시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 229-2762. 정구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세차게 부는 바람도 쏟아지는 비도 도시의 소음도 멀리하고 싶은 날 일상 속 쉼표가 필요할 때
창 하나로 만드는 휴식 공간. 남선 알미늄이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창, 남선 알미늄. 유튜브 캐넨의 메디컬 채널에서 만나는 실시간 생중계 방송 100세 시대 건강 토크쇼 KNN 건강튜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하는 이번 건강튜브는 슬기로운 임산부 생활 Yes or No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 캐넨의 메디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됩니다. 좋은 날의 드라마 여성병원 산부인과 조익민 대표원장이 강의하는 KNN 건강튜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직급 연차 구별 말고 둘 이상은 거리 두자.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터. 부산 시내 대리운전 초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알아와는 맞은 OST입니다. 드라마 OST. 오늘쯤은 드라마와 함께 깊게 빠져볼까?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드라마 어때요? 하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뽑아온 드라마 OST는 여러분들이 되게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구기도 하고 그만큼 인기 있었던 드라마거든요. 요즘은 다시 보기 다 되니까. 2011년, 15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2016년. 2016년도 시그널 기억나세요? 그 드라마도 너무 멋있었고 거기도 장범준 씨의 회상, 또 김유나의 길 좋았잖아요. 근데 또 저는 이 드라마가 너무 좋았어서 사실 오늘 가지고 온 드라마들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드라마. 정말 제중심적으로. 또 오해영. OST의 파트 3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유승우와 서현진. 서현진 씨가 또 이렇게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함께 호흡을 맞춘 사랑이 뭔데죠? 극중 여주인공 오해영으로 열연하고 있는 배우 서현진이 가창에 참여한 사랑이 뭔데인데 여심을 사로잡는 풋풋한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서현진과 달콤한 듀엣 호흡을 맞췄던 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자체도 너무 재밌어요. 저 얼마 전에 다시 봤다니까요. 구성도 되게 특이하고 재밌거든요. 그러면서도 로코, 웃기고 로맨틱하고 거기 나오는 개개인의 조연들도 너무 재밌고요. 자, 또 오해영 추천드리면서 사랑이 뭔데 유승우 서현진 들어봐요. 나른한 햇살이 찾아들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만 보다가 지난 생각 속에 잠겨 떠올리던 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좋았던 기억에 혼자 웃다 무거운 추억에 또 마음 다칠까. 애써 태어난 척해도 들킬 수밖에 없는 내 맘 왜 이래. 사랑이 뭔데 내 맘이 왜 이래. 매일 눈물에 콧물에 가슴만 쓰리던 짓인데 사랑이 뭔데 또 가슴이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 Dream of you. A dream I'm kissing you. 핑크빛 꽃잎이 날리고 따스한 바람에 그 바람을 불고 내게 전화 걸까 말까
걸까 고민하는 나 언제부터 내게 빠졌던 걸까 어젯밤 꿈속에 고백하고 온종일 전화만 쳐다보는데 애써 무심한 척해도 들킬 수밖에 없는 내 맘 왜 이래 사랑이 뭔데 내 맘이 왜 이래 매일 눈물에 콧물에 가슴만 쓰리던 짓인데 사랑이 뭔데 또 가슴이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 Dream of you 어두운 kissing you 부끄러워 난 아무 말 못하고 멀어지는 널 잡지 못한 나는 정말 바보 그래 너는 정말 바보인가 봐 사랑이 뭔데 왜 이래 가슴만 아픈 짓인데 사랑이 뭔데 또 뛰네 사랑한다고 말을 해 사랑이 뭔데 내 맘이 왜 이래 매일 눈물에 콧물에 가슴만 쓰리던 짓인데 사랑이 뭔데 또 가슴이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 Dream of you A dream I'm kissing you Come and catch 다음 드라마 OST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가사 비가 와서 날씨가 좋아서 네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OST도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쵸? 그 중에서 운이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골라봤어요. 우리 공유씨, 극중 김신, 그리고 김고은, 극중 지은탁의 테마곡이기도 한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들어봐요.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2017년) 도깨비에 이어서 2018년은요 드라마보다 OST가 더욱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이 곡 신청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드라마는 키스 먼저 할까요? 그 김선아 씨가 역할을 맡은 안순진, 그리고 가무성 씨가 역할을 맡은 손무한. 그들의 굳은 믿음과 사랑을 잘 표현해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높인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키스 먼저 할까요? 성숙한 어른들의 의외로 서툰 사랑을 그린 리얼 멜로 드라마. 동시간대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해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폴킴의 목소리 또한 엄청나잖아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잔잔한 분위기의 어쿠스틱 팝 발라드 곡인데 실력파 작곡팀 어깨 깡패가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았고요. 폴킴의 부드러운 음색이 정말 제대로 전해졌던 그 곡이에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어볼까요?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Come and catch ya.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빨리 소개해드려야 되겠어요. 드라마 OST. 이것도 정말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 멜로가 체질의 OST 파트 3였어요. 근데 저 이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대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진짜 후회 안 하실 텐데. 우리 장범준 씨의 감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래. 그리고 제목도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이 곡도 보면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곡이 너무 인기를 많이 히트친. 자, 재미있고 로코 하면서도 뭔가 기발한 그런 드라마 보고 싶으면 이 멜로가 체질도 추천해요. 노래 들어볼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가격은 저렴해, 보상은 든든해. 이러니까 모두 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라디오 2부 이 시간은 원래 신곡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리는 시간인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은 드라마 OST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셨던 그 OST. 그런데 드라마도 또 너무 재밌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드라마 세상 속으로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다시 봐도 또 재밌는 드라마. 그거 제 기준으로 오늘 쫙 추려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후회 안 하실걸요? 제가 좀 드라마 본 경력이 꽤 되거든요. 자, 너무 많아서 2011년 그리고 2015년부터 쭉 봤는데 마지막은 2020년 이태원 클라스 골라봤어요. 워낙 신청곡이 많아가지고
드라마가 인기 있으면서 또 드라마 OST까지 인기가 많은 시작 가호. 소신의 대가가 없는 삶을 꿈꾸는 박세로이와 불합리한 세상에 맞서 각자의 가치관으로 자유를 쫓는 단반즈 멤버들의 이야기를 경쾌하고 시원한 사운드로 담아냈습니다. 하연이의 돌덩이도 인기 있었고 이 드라마에서도 또 OST가 인기가 많았어요. 자, 그리고 가호라는 가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했는데 이 OST도요. 맑고 시원한 보이스와 호소력 짙은 가창이 멋집니다. 자, 가호의 시작 들으면서 저는 3부로 갈게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Nobody knows that I am a secret spy. I follow you home, careful to walk behind you. I climb up your tree and hide in the leaves to keep you from seeing who I am. Call me obsessed, but I need to know your name. Your age, your address, and where in the world you came. 모닝콜 없이도 눈이 반짝 라라라라 너와의 첫 데이트 이불을
사랑도 많이 서툰 삶도 이 끝이 없는 질투 너무 많은 사랑은 가슴에 멍든 죄를 짓고서도 매일 살아가야 하는 비우고 비워도 욕심이 또 자라서 숨어요 비겁하게 더 어둡게 숨어요 고요한 마음 깨어있는 사람 그립다 고향의 따뜻했던 바람 남의 편 같은 남편과 가슴에 식어가는 아내 하늘같이 예민한 아들 아주 삐딱한 우리 막내 딸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살다가 이제서야 늦었지만 숨기지 않고 말할게 소중한 사람 지켜줄 그 사람 내 옆에 늘 같은 달이 있단 걸 몰랐었던 바보 같던 우리가 사는 이야기 물어 듣고 싸우고 왜 다시 울어 그게 사랑이 맞냐고 서로에게 물어 아까워 그렇게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안쓰러 난 강처럼 말라버린 마음이 남을 위한 기도 곧 나를 위한 기도 혹시 알면서도 우리 외면한 건지도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 사랑이 사람 같지도 않아 남의 편 같은 남편과 가슴에 식어가는 아내 바늘같이 예민한 아들 아주 삐딱한 우리 막내 딸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살다가 이제서야 늦었지만 숨기지 않고 말할게 소중한 사람 지켜줄 그 사람 내 옆에 늘 같은 달이 있단 걸 몰랐었던 바보 같던 우리가 사는 이야기 남의 편 같은 남편과 가슴에 식어가는 아내 바늘같이 예민한 아들 아주 삐딱한 우리 막내 딸 묻어둔 채 살다가 이제서야 늦었지만 숨기지 않고 말할게 사랑하고 그래야만 해요 믿어요 그래요 힘을 내야 해요 내 옆에 늘 같은 달이 있단 걸 몰랐었던 그래야만 해요 믿어요 힘을 내야 해요 우리가 사는 이야기 내가요 포기하나 봐요 우리가 사는 이야기 우리가 사는 이야기 G.O.D 그리고 맥언니가 함께했어요.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광고 갔다 와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 시작해봐야죠.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민수르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 네, 민수르 버튼의 시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근 집단 발생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종교 행사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종교 행사 외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 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2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태안 우리나라 축구 레전드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차범근 선수, 네. 박지성 선수 이렇게 박지성 선수. 바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브라질 가서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브라질 사람한테 너희 나라의 레전드 선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뭐 호나우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브라질은 원체 레전드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축구 황제 펠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또 명칭이 붙었네요. 그렇죠. 별명이 펠레는? 황제예요. 황제. 축구 황제. 네, 축구 황제 펠레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펠레는 그 유일하게 피파 월드컵에서 3회 우승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유일하게 우승을 3번이나 네. 겪은 선수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대단한 게 이 월드컵 우승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면 그 축구 실력만큼은 펠레와 비슷하거나 뛰어넘는다는 평을 받는 메시, 네. 호날두 이런 선수들도 월드컵 우승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한 번도 한 네. 적 없어요? 그렇죠. 그 메시가 이제 아르헨티나고 그 호날두 선수가 이제 포르투갈인데 네. 이 두 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그 본인들이 뛸 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는 네. 거죠. 3회 우승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유일한 건가 보죠. 유일합니다. 예. 펠레가. 네. 자, IOC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IOC에서 20세기 최고의 운동선수라고 선정이 되었고 당시 이제 그 현역으로 활동할 네. 때 브라질 정부에서 유럽 구단에서 펠레에 영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그를 국보로 지정을 했다. 사람인데 국보로 지정을 해서 이제 엄청난 분이시구나. 해외 유출이 안 되게끔. 네네. 네, 펠레의 본명은 이드송 아란치스 두나시멘투인데요. 어렵네. 아, 본명이요? 네, 이드송 아란치스 두나시멘투. 네네. 이 본명에 대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는 유명인들의 이름을 따서 그 짓는 게 브라질 내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을 따려고 했는데 네. 실수로 I자를 빼먹어가지고 이드송이 되었.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어로 이제 에디슨을 발음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드송이 되었다는 얘기가 네네네.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의 별명은 펠레. 네, 네. 많은 분들이 펠레라고 단순하게 부르죠. 사실 어린 시절에 그 펠레 그는 이 별명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별명이었는지도 몰랐어요. 네, 저도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명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동네에서 같이 놀던 골목 친구들이 펠레라고 막 놀리면서 막 이렇게 불러댔대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싸우기도 많이 싸워가지고 막 학교에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타가 된 이후에는 네. 이 펠레라는 이름이 신이 주신 축복이구나라고 펠레 스스로도 지금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펠레가 그 클럽 통산 뭐 721경기를 뛰었는데 와, 정말 많이 뛰었죠. 네. 그런데 681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경기 진짜 신이네요, 신. 그렇죠. 축구의 신. 경기 나가면 그냥 한 골씩 무조건 넣는다. 이 정도의 수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조금 쇠퇴했을 때 기간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전성기 시절 때는 거의 한 경기당 2골씩 때려 박았다는 거예요. 전성기 때가 한 몇 년도예요? 펠레 선수의 전성기는? 전성기가 사실 전성기라고 할 만한 기간도 엄청 펠레 길겠네요. 엄청 길어요. 한 10년 가까이 거의 전성기를 쭉 이어온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12년,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12년 동안 우승을 3번이나 달성을 한 거예요. 전성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1970년 10월 1일 날 은퇴를 했으니까 그 전에 엄청난 정말 50년대 후반부터 누렸겠네요. 60년대는 전성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한 경기에 뭐 2-3명을 제치고 골을 넣는 경우는 허다했고 어떤 경기에서는
골키퍼 옆에서 이제 공을 딱 받아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상대방 선수 11명을 다 제치고 골을 넣은 경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축구신, 축구 황제라는 별명이 붙을만 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선수에게도 저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왜요? 이게 펠레 저주라고 어떻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건데 아르씨는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펠레 저주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펠레 예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 들어봤어요. 네, 예언. 들어봤죠. 그러니까 펠레 선수가 예측만 하면 네. 항상 반대로 이뤄지니까 틀려가지고. 자꾸 틀려가지고 이게 펠레가 칭찬을 한 팀은 무조건 망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팀은 네. 대성하고 약간 그런 종류인데 네. 사실 이게 좀 이유를 들여다 보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네, 펠레는 자국 그 브라질에서 장관까지 정치 생활도 했었고, 예, 평소에 말이 무척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네. 합니다. 말을 가려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타국 기자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긍정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승 후보를 지목해 달라라고 했는데 독일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독일이 우승 후보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자국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좀 책찍질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브라질이 우승해버리고 또 우승 후보라고 한 나라들은 광탈해버리고 네. 광속도로 탈락을 해버리고 네네.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펠레 저주라는 것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해프닝이나 뭐 펠레 저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펠레 축복, 펠레 저주 이런 말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펠레가 참 정말 대단한 선수였고 진짜 엄청난 분이시네요. 네, 엄청난 영향력을 네.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지금까지도 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현재는 좀 노환 때문에 네. 휠체어 생활 하신다고 네. 해요. 뭐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앓고 있다고 하시는데 뭐 얼른 건강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이 되면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네요. 예. 은퇴했던 그 맞아요. 경기가 있는 또 달이니까요. 10월 1일 펠레의 은퇴 경기. 그래서 우린 펠레 선수를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도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펠레라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래 뭐 들을까요? 있지 달라달라. People look at me and they tell me 외모만 보고 내가 날라리 같대요. So what? 신경 안 써.
네, 민수를 버티는 시간은 거꾸로 간다. 10월 이맘때 과거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쭉 올라가보는 과거로 올라가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그 아시아 대륙으로 오겠습니다. 네. 네, 중국 대륙으로 가는데 기원전 552년. 야, 기원전으로 가는구나. 네. 네. 9월 28일입니다. 네. 기원전 552년 9월 28일 공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 공자님이 이때 태어나시는군요. 네네. 네. 지난 시간 때 기원전 500년 때면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페르시아와 그 그리스의 전쟁, 네네네. 뭐 마라톤 전투 뭐 이런 이 비슷한 시기거든요. 이 이때가.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대륙에서는 공자가 태어나게 네.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최초로 그 인해 사상을 동아시아에 전파한 네. 공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동아시아적 휴머니즘의 최초 전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교의 시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유교가 종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학문적, 사상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육아 사상의 시조라고들 현재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도 위인으로 추앙받는 공자가 9월 28일 태어났는데요. 네. 그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공자는 어린 시절 그 무인 출신 아버지의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3살에 돌아가시고 재산도 아무래도 사생하다 보니까 한 푼도 받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공자가 청년 시절쯤에 눈이 멀어버리셔가지고 네, 사실 어렸을 참 때부터 어려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네요. 맞아요. 거친 일 같은 것들을 네. 잡다한 일 같은 것들 많이 해면서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생아였던 공자는 어린 시절 필생의 목표가 귀족임을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양반임을 인정받는 네. 그런 부분이었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아버지처럼 뭐 물을 닦는 게 아니라 글과 지식으로 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네. 스승이 없었던 공자는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데 모두를 스승으로.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이 노자입니다. 아, 노자. 네, 공자가 네. 배웠던 여러 스승 중에 한 명이 노자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배움을 그 게을리하지 않고 네. 계속 배우면서 30대가 되자 그 주변에서 공자는 가장 박식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박식했냐면 그 노나라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이 되어서 학원을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학교라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중국 역사상 최초의 학교를 공자가 지어낸 거죠. 네. 이러다가 이제 그의 인품과 박학다심에 매료되어서 그 제자를 청하는 사람들이 네. 그 당시 3-4천 명이 다들 그냥 제자가 되겠다고. 네, 구름대처럼 몰려다녔다고 가르침을 합니다.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노나라의 그 왕이 공자를 좀 가까이 하려고 했죠. 네. 아무래도 인품도 훌륭하고 슈퍼스타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에 네네. 슈퍼스타니까요. 이제 말단 벼슬인 회계 관리직에서부터 정치생활 시작을 해서요. 뭐 지금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뭐 노나라의 수도 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격이겠죠. 수도 시장까지 역임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공자가 노나라에서는 큰 뜻을 펼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게 돼서 그 벼슬을 버려버리고 네. 여러 나라를 이제 자신이 모실 주군을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유랑 생활이 아주 유명한데요. 네. 이게 위나라, 송나라, 조나라, 뭐 정나라, 진나라, 채나라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나라들을 너무 많았으니까. 춘추전국 시대니까요. 네, 춘추전국 시대니까요. 네, 여러 나라를 유랑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의 사상,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움을 가져야 된다는 사상, 인본주의, 도덕주의 같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각 나라 왕들은 공자의 유명세만을 이용하려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부국강병 정책으로 그 천하통일만 머릿속에 천하통일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의 왕들이. 그래서 공자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본인의 학문적 이상이 결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겠구나 라는 개탄을 하면서 그냥 미래 세대의 희망을 건다라며 교육자의 길을 말년 때까지 계속 걷게 되죠. 저도 사실 이번 공자 이야기를 짧게 좀 공부하고 배우면서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 나라 각 나라의 왕들의 입장도 좀 이해는 되고
예, 그 당시에는 특히나. 그쵸. 예. 약간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이런 약육강식이었으니까 완전히. 시대니까요. 네네네.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공자가 아무래도 좀 평화로운 시대 때 태어났으면 네. 좀 더 괜찮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그 시대에 맞는 정신적 지주로서 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네. 예, 우리도 뭐 공자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노자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배울수록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공자가 태어난 날은 9월 28일 기원전 552년이었네요. 노래 한 곡 듣고요. 4부에 가서 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이 10월에 펼쳐져 있었는지 우리 한번 여행해 보기로 해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 너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힘차게 부는 바람도 쏟아지는 비도 도시의 소음도 멀리하고 싶은 날 일상 속 쉼표가 필요할 때 창 하나로 만드는 휴식 공간 남선 알미늄이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창 남선 알미늄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는 한 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허리 디스크 증상을 잘 몰라 병을 키운다는 겁니다. 허벅지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아파 진료실을 찾아온 한 남성분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자 당황하셨습니다.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왜 허리 디스크냐고 되묻기도 하셨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신경이 눌리는 위치에 따라 통증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돌출된 디스크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면 허리 통증 없이 다리만 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는 엉덩이에서 다리, 엄지발가락까지 저리고 당길 수 있습니다. 정세현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정말 막이 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식혀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코로나 나빠요. 요가하고 싶어요. 한국의 인도라고 불리는 미량에서 열리는 2020년 미량 아리랑 국제 요가 컨퍼런스에 참여하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미량 요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지금 바로 신청 주세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만나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직급 연차 구별 말고 둘 이상은 거리 두자.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터.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민수를 버티는 시간은 거꾸로 간다. 10월 4일 일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언제로 가요 이제?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야기 할 건데요. 1960년대로 가겠습니다. 1960년. 네, 1960년대 우리나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치던 시대죠. 심각한 실업난과 외화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해서 파독 간호사와 광부분들을 이제 독일로 서독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966년 10월 2일이군요. 네, 1966년 10월 2일. 뭐 앞서 광부분들은 먼저 가 계셨지만 간호사분들은 251명 서독에 파견을 하게 되죠. 10월 2일에.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한독 근로자 채용 협정이란 것들을 한국과 독일 간에 맺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독일은 이 협정을 통해서 당시 이제 서독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노동력이 대단히 줄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다가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뤄야 되는 부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힘든 육체 노동이 요구되는 일, 뭐 간호일이라든가 광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력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협약을 통해서 독일은 인력을, 우리나라는 외국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제 윈윈 협정이었던 거죠. 이제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은 그 6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해외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파견된 광부라던가 간호사분들의 이제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냐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파독 광부나 간호사들은 당시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의 8배 많은 수준을 받았다. 8배. 8배. 아. 네. 현재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네. 최근 기준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300만 원이라고 네. 하는데요. 물론 뭐 이제 아무래도 그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뭐 전문인까지 평균을 낸 거니까 평균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경제 발전을 이뤄내서 독일과 우리나라 간의 임금 격차는 지금 현저히 줄어든 상태지만 뭐 당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이입을 해보기 위해서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 8배니까 월급이 2,4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심리적으로 정말 큰 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주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고생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이제 실제로 서독에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젊으신 분들은 60대에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80대 정도라서 거의 대부분 살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너튜브에도 인터뷰 내용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3년 계약이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 계약이 1년이 채 되지 않아 향수병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워낙 다른 문화권이니까. 그럼요. 네. 생전 처음 보는 건물들, 처음 보는 사람들 말도 통하지도 않죠. 뭐 일은 뭐 고된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뭐 당시 국제 전화 같은 경우는 요금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랬겠죠. 네,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서 국제 전화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 목소리 딱 듣잖아요. 그러면 말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운다고. 네. 그렇게 한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그냥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도 같이 울고 요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 안 나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그런 일화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하셨다고. 또 여기 가신 분들이 그만큼 또 돈을 받으면 집에 보내주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네, 거의 본인 이제 기초생활 정도만 유지할 정도만 남겨두고 다 한국으로 돈 고국으로 보내고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입금한 외화 금액 수준이 거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외화가 그랬구나. 네, 간호사분들이랑 광부분들이 이제 외화로 송금하는 금액이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가계에 이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수준인 거죠. 네. 이제 간호사분뿐만 아니라 광부분들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 또 대단했다고 해요. 그 500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지원자만 이제 4만 3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이렇게 높으니까 다들 그러니까요.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100대 1 경쟁률인 거죠. 뭐 자료 화면에도 있지만 말끔하게 이제 광부 남성들이 말끔하게 정장이랑 코트 차려입고 비행기에 올라타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장은 뭐 정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이제 광부 복장하고 그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석탄을 캐는 지하 깊은 곳을 그 막장이 열기도 열기인데 그 먼지가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막 나오니까 그 막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60년대 대한민국의 가게 생활 같은 것들을 좀 지탱을 했었던 거 그 지하 깊은 곳에서. 네.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좀 보고 맞아요. 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지금도 거기 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독일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되게 한국을 그리워하지만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 살고 계신 분들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 영상 같은 것도 보면은요. 그 5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파독 간호사 분도 있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이러냐. 한국이 이렇다고?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1966년 10월 2일 대한민국 간호사 251명이 서독에 파견된 날이었네요. 우리의 역사 한 편을 또 한번 살짝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자, 정인의 오르막길 듣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적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적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정인의 오르막길 들었습니다. 민수르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다음은요. 자, 이번에는 유럽 대륙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각가지 대륙 다 그러네. 가네요. 그죠? 많이 가네 오늘. 네, 이번에는 이제 비행기 얘기를 좀 네. 해볼 건데요. 그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여객기 콩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9년 10월 1일 네. 이때 여객기로서는 세계 최초로 초음속 비행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날 1969년 10월 1일. 네, 그렇죠. 네. 콩코드가 초음속 비행을 성공하게 되죠. 그냥 콩코드가 비행기다 요 정도밖에 몰라요. 아주 빠른 비행기.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그 사실 이 콩코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였는데 네.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7년이면은 거의 현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지 네.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콩코드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비행기 산업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의 발전이 눈부셨죠. 이에 질세라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손을 잡아서 우리 초음속 여객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개발해보자라는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콩코드입니다. 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조화, 화합, 협력의 의미를 지닌 단어 콩코르드를 제안을 했고 이것이 그대로 이름으로 차용이 되죠. 그래서 콩코드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자, 콩코드는 사실 기록을 가진 기록을 다 갈아치웠어요. 73년에 고도 2만 미터까지 올라가고 마하 2.23에 도달하고 네. 세계 최초로 상업적으로 운항을 시작을 한 거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도 최고였는데 이제 20세기 때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슈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1979년 착륙 중에 조종사가 실수로 타이어가 펑크 난 거. 어머. 네, 요거 말고는 여기 안전사고 피해자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게 정말 안전했다는 얘기네요. 네, 정말 빠르고 안전했던 거죠. 그런데 단점은 있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요금인 거죠. 이게 비싼 요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일반 이코노미 그냥 비행기 이코노미석의 네. 요금의 15배가 비쌌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면 보통 편도로 한 100만 원 정도, 네. 60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의 15배니까 네.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네. 금액인 거죠. 일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보다 3배나 비쌌다고 하니까 정말 돈이 많은 사람, 고위층 이런 네. 사람들만 타고 다녔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소음이 엄청 시끄럽고 아무래도 초음속으로 가려다 보니까는 이게 공간도 좁겠죠. 네.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콩코드가 그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20세기에 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콩코드가 21세기가 되자마자 2000년이 되자마자 큰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륙 중에 네. 이게 갑작스럽게 폭발을 해버려서 그 타고 있던 100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 모두 전원 사망을 하게 되는 엄청난 사고였는데요. 네. 이게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콩코드 자체의 결함 이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그게 다른 비행기가 네. 활주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금속 같은 물건 같은 걸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활주로가 점검이 안 됐던 겁니다. 그대로 가버린 거죠, 콩코드가. 그래서 활주로의 문제가 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활주로의 금속 물체가 네. 그게 타이어에 탁 되면서 이게 부서지게 되고 네네. 그 부서진 게 연료통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아주 우연히 겹쳐진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연료통을 건드린 것이 이륙 거의 하자마자 폭발을 하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고요. 전원 사망을 하게 된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비행기 그 요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싼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00명이 거의 대부분 엄청 타신 분들이 밖에 네네네. 고위층이거나 엄청 부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좀 이슈가 크게 됐어요.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3년이 채 되지 않고 네. 2003년 11월 26일에 그대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큰 사고가 있었던 비행기를 사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네. 결함은 아니라지만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났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누가 타려고 했겠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03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또 히스토리가 숨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비행기 콩코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민수를 버티는 시간은 거꾸로 간다. 여기까지 얘기 나눴고요. 우리 이제 또 다음 주에 진짜 완연한 가을에 만나야 되겠네요. 아, 추워요 이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날 정말 에너지 빵빵하게 우리 만나자고요. 저는 김아라였습니다. 난 널 항상 애타게 불러 이 순간 날 숨쉬게 해 넌 나의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점점 더 두근대는 내 가슴을 널 항상 애타게 불러
가만히 너의 사진을 봐 전화기를 열면 내 눈앞에 늘 환한 미소가 지친 내 삶의 비타민 넌 나만의 엔돌핀 무엇보다 값진 내 삶의 전부 너 어디 가도 항상 네가 떠올라 그대 이름 썩자 생각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언제나 난 네 편 너만의 안식처 힘들고 지칠 땐 저리 237호 자 출동 I want you 너의 미소가 내 꿈과 희망 내 삶의 에너지 너밖에 없어 난 너 하나뿐이야 One, two, three, let's go 원할 수 없금 또인 난 널 항상 애타게 불러 네 미소가 날 숨쉬게 해 넌 나의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점점 더 두근대는 내 가슴을 널 항상 애타게 불러 널 원하는 이 노래가 들리니 my 에너지 나는 너의 에너지 오늘도 힘들었나요 세상살이 쉽진 않아 조금 더 힘을 내봐요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의 주문 NURGY 꿈은 이루어져 You don't stop 이제 시작이야 우리 모두가 주인공 모두 같이 Here we go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노래가 네 꿈이 현실이 되는 secret I want you 너의 미소가 내 꿈과 희망 내 삶의 에너지 너밖에 없어 난 너 하나뿐이야 One, two, three, let's go Baby 원할 수 없금 또인 난 널 항상 애타게 불러 네 미소가 날 숨쉬게 해 넌 나의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